미움받을 용기로 인생을 다시 바라보다 당신은 왜 힘든가요? 살아간다는 건 때때로 참 외롭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무게를 견디는 일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눈치를 볼까? 왜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으면서도 점점 지치기만 할까? 그 물음 속에 숨겨진 고통은 나라는 존재가 진짜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통해 어른이 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나는 정말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인간의 모든 고통은 관계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 불안, 분노의 뿌리는 대부분 타인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연인과 친구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기대와 실망 사이를 오갑니다. 하지만 질문해보세요. 나는 지금 타인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는 용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눌러가며 살아갑니다. 상대가 싫어할까봐, 실망할까봐, 거절당할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하고 싶은 행동을 멈춥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말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미움받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미움받을 용기가 없이는 진짜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칭찬과 비난은 같은 줄 위에 있다. 칭찬은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익숙해지면 우리는 언제나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는 사람이 됩니다. 잘했어. 대단해. 이 말 한마디에 들뜨고 그게 뭐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말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칭찬은 의존을 낳고 비난은 두려움을 낳는다.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둬라. 자기 삶의 방향타를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당신만의 나침반을 되찾으세요. 인생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성적, 외모, 직장, 연봉, 자녀 성취 그 모든 비교의 끝에는 늘 박탈감이 있습니다. 아들러는 단호히 말합니다. 인생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다. 오직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것이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비교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진짜 나로 살 수 있습니다. 과거는 변명이 아니다. 트라우마는 환상이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 부모님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어. 하지만 아들러는 그 생각을 부정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과거의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의 목적에 따라 과거를 해석한다. 즉, 트라우마란 과거의 탓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핑계 삼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분노는 선택이다. 감정의 책임도 나에게 있다.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화조차도 목적을 위한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를 지배하거나 회피하거나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즉, 감정은 내가 선택한 행동입니다. 내가 감정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자유란 관계의 고리를 끊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 너는 너. 이 말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들러는 결코 관계 단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립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다. 건강한 인간관계란 의존이 아닌 신뢰로 맺어져야 합니다.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고 인정도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짜 성숙한 어른의 관계입니다. 공동체 감각,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기. 아들러는 공동체 감각을 강조합니다. 즉, 나의 삶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은 삶의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단지 돈을 벌고 지위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는 느낌. 그게 바로 인간이 느끼는 가장 깊은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는 좀 더 준비되면 언젠가는이라고 말하며 지금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미움받을 용기는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사람만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선택, 지금의 삶. 그것이 전부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나답게 살아가는 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따를 것인가, 나 자신을 따를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미움받을지라도 거절당하더라도 나답게 살아가기로. 그 용기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고 당신을 빛나게 만들고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7년 전쯤에 베스트셀러 책이라 구입해서 읽고는 너무나 파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다. 특히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문구를 누구나 들어보았을 것이다. 나 또한 좋은 뜻으로만 생각하고는 대화 중에도 가끔씩 인용하면서 지내왔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신선했다. 그래서 칭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소개하고자 적어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칭찬에 대해 매우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표현은 누군가의 좋은 행동에 대해 보상을 주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러한 칭찬마저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아들러 심리학에 따르면 칭찬은 겉보기에는 상대를 북돋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직적 관계, 즉 권력 구조가 깔려 있다. 칭찬하는 사람은 마치 더 높은 위치에 서서 평가자 역할을 하며 칭찬받는 사람은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된다. 이는 자율적인 인간관계를 해치고 결국 타인의 인정에 기대는 삶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문제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칭찬을 받게 되면 점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 타인이 인정할 만한 방향으로만 행동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한 삶이 되고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칭찬은 겉으로 보기엔 따뜻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사람을 조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은 칭찬이나 비난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라고 강조한다.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찾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칭찬보다는 수평적인 신뢰와 협력의 표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정말 잘했어 라는 말보다는 내가 함께 해줘서 고마워라는 표현이 더 진정성 있고 상대를 존중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의는 상대방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이끄는 말이다. 결국 미움받을 용기는 이렇게 말한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할 수는 있지만 인간은 고래가 아니다. 우리는 인정이 아닌 자유와 존중을 통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어른이 된 당신에게 보내는 한마디. 지금까지의 삶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춘 것이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말합니다. 나는 나, 너는 너.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바라지 마세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른이 된 당신에게 주어진 진짜 자유입니다. 요즘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꼭 이 책을 권유해드립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책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